자, 그러면 이제 곧 이어서 이제 대한민국 국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대한민국 국제는 이제 시험 문제 좀 약간 예전에 02년 공사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한민국 국제 일부다. 이 사료를 근거로 대한제국 정부는 국제와 정책 근거를 어디에서 구하고 있고 개혁의 추진 방향을 어떻게 설정한 것을 설명하고 토지와 관련된 개혁의 내용과 성과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는 대한민국 국제는 전제군주제를 바탕으로 한 거죠. 근데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여기 이제 보시면 교과서 사료하고 좀 내용이 좀 약간 틀리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 교과서는 이제 그 요약본이고 여기는 원본을 그냥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심플쌤의 사료가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자, 1조 보면 대한민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하는 바 자주 독립을 하는 제국이다. 그래서 이 독립국이라는 걸 내세웠고요. 그 다음에 대한제국의 정치는 이전에는 500년 동안 내려왔고 이후에는 만세불변하오실 전제정치다. 그래서 여기 전제정치라는 걸 규정을 했죠. 여기 만세불변이라는 것은 계속 내려와서 만세불변은 계속 내려와서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 내용인데 요거는 약간 그 메이지헌법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어요. 메이지헌법 그 내용들이 이제 규정이 돼 있어요. 만세불변이라는 것을 통해서 청안권의 어떤 신성함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황제께서 무한한 국권이 항요하오시니 공법에 있는 바 자립정체일 것이다. 자, 여기에서 공법이라는 것이 이미 나왔죠. 국제와 정체, 그러니까 이제 전제정치 이런 것들에는 어디에 입각한 거야? 공법이죠. 예. 이때 공법이라는 것은 국제법을 번역한 만민공법이죠. 그래서 사료를 잘 읽어보시면 은근히 그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좀 있어요. 여기 그 답안이 있어 그 안에. 요번에도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게 많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대항제는 법률을 제정하시고 구반포와 진행을 명하옵고 해서 요거부터는 이제 항제권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 권한들이 쭉 나열돼 있어요. 자, 일단은 이제 정체와 국제는 전제 정책제는 어디에 명시돼 있냐? 자, 이거는 이제 그 만민공법에 이거한 거죠. 요 심부셈의 내용에 있죠. 그래서 개혁의 추진 방향. 개혁의 추진 방향은 앞에 이제 기출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일단 핵심적인 단어가 구분 신참이죠. 구분 신참을 바탕으로 한 복구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요걸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물어볼 것이 뭐냐면 이제 토지와 관련된 개혁 내용이죠. 자, 일단 전국적 양전사업을 실시해서 지계를 발급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성과는 양전사업을 실시해서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인 지계를 발급했다. 자, 요 내용이 뭐냐면 그 뒤에도 나와요. 양전사업과 관련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 17번을 볼게요. 의병운동인데, 자, 보기는 의병전쟁과 관련된 연표이다. 각 시기별로 의병운동에 관한 설명 오는 것은 이렇게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일단은 기획에서 을미사변을 계기로 해서 시작되어 대한제국 수입되어 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자, 요거는 기획과 관련되었고는 요거는 틀리죠. 왜 틀릴까요? 여기 보면 을미사변을 시작해서 계기로 이제 전국 대한제국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은 요거는 의병 전쟁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그러니까 전국적인 확대 부분이 의병 전쟁이죠. 근데 을미사변 계기에서 대한제국 수입 때까지는 요거는 뭐예요? 을미 의병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을미의병은 을미사변을 계기로 해서 시작됐지만 그 당시 이제 그 아가파천 있죠. 아가파천 끝난 다음에 대한제국도 아니네요. 아가파천 끝난 다음에 이제 해산해라 하는 명령을 내니까 해산된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앞부분은 뒷부분이 틀리죠. 대한제국 수립 틀리고 전국적 확대됐다는 거는 이제 정미의병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 13도 연합의병부대가 조직되어 서울 진공작전을 시도하여 실패했다. 13도 연합의병은 정리의병 시기 때 일어났죠. 정리의병 때. 그래갖고 몇 년에 일어났어? 이거는 1907년에 일어났어. 니을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디귿식, 니은식이 아니라 니을식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의병 지도부에서 평민 세력이 진출이 많아졌고 본격적으로 의병 정쟁이 실시됐다. 자, 요거는 시기가 이제 뭐냐면 그 을사의병이에요. 을미의병이죠. 을미의병, 정미의병이죠. 정미의병. 예. 자, 그래서 의병 지도부 중에 평민 세력이 진출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평민 세력이 등장한 건 을사의병, 신도성이지만 많아지기 시작한 건 정미의병이에요. 그리고 이게 의병 정쟁이죠. 의병 정쟁이니까 정미의병인데 정미의병은 뒤에도 시험 문제 나와요. 뭐 때문에 시작했죠?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 해산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디귿 시기가 많죠. 1905년이니까 1907년이니까 이 시기가 맞아. 그리고 여기 의병 정쟁도 정미의병하고 관련돼 있어요. 의병 정쟁이라고 부르는 거는 정미의병밖에 없죠. 전국적으로 확대된 시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일본의 토벌작전. 요것도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하나하나가 다 시험 문제 나와요. 이 토벌작전을 뭐라고 하죠? 남한 대토벌작전이라고 하죠. 자, 남한 대토벌작전으로 만주에서 독립을 전환됐기 때문에 국내 활동이 전무했다. 만주에서의 독립 전환은 맞아요. 국내 세력들이 이제 국내 무장 세력들이 다 그 만주에 연해주고 갔죠. 근데 이게 틀린 거는 전무했다는 게 틀려요. 전무해. 그래도 좀 남아 있었어. 잔존 세력들이. 그래갖고 이 잔존 세력들이 남아 있어갖고 나중에 이제 독립 의군부라든지 이렇게 이제 해서 1915년에까지 존재하고 있었죠. 독립의군부가 마지막 그 의병 분대라고 하고 마지막 의병장이었던 최응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잠깐만요. 이게 또 왜 그러나 내가. 네. 자, 마지막 의병장이었던 최응원이 활동했던 때가 1914년인가 15년대 잡혔어요. 이 책마다 14년도 있고 또 어떤 데는 15년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게 이제 했기 때문에 아예 없었다. 이렇게 이제 하면 좀 틀리죠. 물론 거의 없었다는 맞지만 아예 전무했다는 거는 틀려요. 그래도 이제 답이 틀린 거야.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답이 3번이죠. 그 다음 18번 넘어가죠. 18번. 다음은 항일 의병전쟁 시기를 시기 구분에 관한 간략한 진술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항일 의병전쟁 단계적 발전 과정에 대해서 보통 정기의병, 을미의병을 얘기하고요. 중기의병, 을사의병. 을사의병은 연도가 1900년까지 합치기 때문에 을사병호의병이라고 또 해요. 그 다음 후기의병, 정미의병이죠. 그 다음 전환기의병, 이렇게 이제 그 4단계로 나눠보고 있고 각 단계의 의병은 이념, 조직, 활동, 측면 일정한 차이가 있다. 여기에 눈여볼 전환기의병인데 전환기의병은 을미의병과 을사의병 중간 사이도 쓸 수 있고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전환기의병은 그 국내에서 국외로 이렇게 전환했다 해서 또 의미도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단계 의병은 이념, 조직, 활동 측면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자, 의병 활동의 공백기를 보이는 1900년부터 1904년 무렵까지 충청도 내포 지역, 내포 내륙 지역 같은데 이게 옮겨졌다가 잠못 지역 같은데. 소백산맥 부근에 전라도 납동강 동쪽의 경상동 등 각지에서 반봉건 반침략 활동을 벌인 무장단체로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뭘 계승했다고 의병운동 아니 의병인데 동학 농민운동을
계승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대한삼인 논설. 요게 핵심적인 거죠. 자, 대한삼인 논설 13조문에서 그 요구 조건을 내걸었던 단체이든가 이 단체가 의병전쟁 발전 단계에 차지하는 의의를 간단히 쓰시오. 자, 여기는 이제 일단은 할빈당이라고 알 수 있죠. 할빈당. 그래서 이제 할빈당 한성신문의 대한삼인 논술 13조문에서 요구 조건을 내걸었던 단체죠. 자, 그래서 이제 요 할빈당 있고, 그리고 이제 의의는 요걸 이제 잘 보시면 될 거예요. 을미의병하고 을사의병에 간극이 있었죠. 몇 년? 10년. 그래서 10년을 메꿔준 거야. 그래서 을미의병과 을사의병 사이에 부재를 메꿔줬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요건 할빈당 외에도 영학당도 그 전에 활동을 했었죠. 요것도 이제 시험에 나왔던 단체인데, 자, 하여튼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자, 전투 조직의 향상과 다양한 전술의 활용으로 후기 의병의 전투 양상이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 문제가 되게 친절하네요. 요즘에는 이렇게 안 나오죠. 그냥 딱 핵심적인 얘기들만 나오는데 이렇게 배경 설명을 안 물어봐. 자, 이러한 변화가 초래된 직접적인 이유를 기술해보고 이 단계에서 가장 치열했던 활동했던 호남지방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서 1909년에 일본군이 전개했던 작전 이름을 쓰시오. 요거는 앞에서 언급했던 무슨 의병일까요? 후기 의병 정미의병이죠. 정미의병. 정미의병의 전투 조직의 향상과 다양한 전술은 이제 뭐냐? 그 당시 정미의병에서 군대 해산됐잖아요. 정미 7조약에 입각해갖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의병 부대에 합류하게 되는데 군인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일단 예전보다는 무기질이 좀 좋아지겠죠. 물론 일본군보다는 못하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치고 빠지는 거보단 유격전보다는 진지전 중심이었어. 근데 을사조약에서 좀 그런 것들 보였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정미의병 때 치고 빠지는 이런 유격전 형태가 등장하죠. 게릴라 형태가. 그러면 이 정미의병이 직접적으로 초래된 것이 뭐냐? 정미의병의 어떤 계기가 된 사건이 있는데, 자, 이거는 두 가지 쓰시면 되겠죠. 일단 군대 해산. 하나만 쓰면 되겠네요. 예. 그 앞부분에 전투 조직 향상하고 다양한 전술 활용 측면에서 연결 쓰시면 되니까 군대 해산을 계기로 해서 해산된 군인들이 가담해서 무기와 법력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요때 호남 지병 의병이 되게 상당히 강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 애들은 이제 호남 지병 의병을 타겟으로 의병 진압 운동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남한 대토벌 작전이에요. 남한 대토벌 작전은 위에도 그 관련된 부분이 언급돼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 문제가 2004년도 문제였는데 이게 이제 10년 후인 다음에 2014년 문제들을 좀 보면 약간 유사한 문제가 나와요. 다음은 어느 단체 경문이다. 이 단체의 명칭을 쓰시오. 대개 우리들의 큰일은 모두 보고관민에 있다. 자, 이거 뭐 약간 동학하고 피라고 이제 거의 비슷하죠. 동학필 내는 냄새 나는데, 자, 지금 외와 양이 함께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예의와 염치가 훼손되어 난료 심하여 달마다 달라지고 해마다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자, 여기 쭉 있는데 이건 보고관민이라는 말이 들었으니까 동학교도의 자녀 세력들이다. 볼 수 있어. 근데 이게 동학교도가 아닌 게 있어요. 이게 보고관민이랑 동학교도 썼잖아. 근데 이게 동학교도의 자녀 세력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그 밑에 있는 연표를 좀 잘 보세요. 그 연표가 몇 년으로 돼 있죠? 지금? 여기 보면 그 한성신문 강무 2년으로 돼 있어. 한성신문 강무 2년. 자, 그래서 강무 2년은 이제 시기적으로 볼 때 몇 년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이게 시기적으로 1899년이에요. 근데 이 원본을 보니까
1년에 있더라고. 이게 1898년이야. 하여튼 뭐 그 1898년이나 99년이나 요때 활동했던 단체가 영학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학농민운동은 아니고 자녀사역 중에 할빈당은 그 이후고요. 먼저 영학당이 활동했죠. 그래서 영학당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영학이라는 이름은 왜 붙였냐면 정부의 탄압을 피할 목적으로 동학을 내걸중에 탄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종교인양 이 영학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자, 이들의 이제 요구 조건은 군전 확파를 요구하면서 전라도 고구, 흥덕, 장성, 영강 등지에서 활동했죠. 그리고 고구 간청을 습격해서 보구간민, 척 외강을 외치면서 흥덕 무장을 또 공격해서 점령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서울까지 진격하려고 하다가 정부에 패해서 결국에는 해체되고 말죠. 자, 그래서 이게 영학당과 그 뒤에 할빈당과 함께 동학농민운동의 자녀사역도 주도했기 때문에 반봉건, 반외세적인 성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을사의병과 을미의병의 전화 그 공간을 공백기를 메꿔주는 그런 의병이었다. 가도기적 성격의 의병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볼게요. 20번. 자, 가는 공포 당시에 내각이 추진했던 개혁 정책을 그 두 가지 쓰고 가가 공포대 이게 가가 빠진 것 같은데. 자, 개혁 정책을 두 가지 쓰시오. 또 나의병의 목적을 쓰고 이들이 의병을 공격한 처단 대상을 두 가지 쓰시오. 자, 근데 가는 이제 딱 보면 이제 머리와 관련된 거니까 고종이 직접 나와서 나도 머리를 깎으니까 너희도 머리 깎아라 이렇게 있죠. 요거는 무슨 개혁이죠? 단발령이니까 을미개혁이죠. 자, 이때 개혁 정책은 뭐 여러 가지 있죠. 태양여 및 건양영론을 사용했고, 그래서 소학교를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단발령, 우편제도, 종두법 실시, 서울의 친위대와 지방의 진위대 설치 등등등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여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 이거 을미의병이 참여했던 이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습제라는 것이 이송의 호예요. 네, 그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을미의병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게 알 수 있는 게 군모가 살해됐다. 예, 군부의 머리가 강제로 잘랐다. 그래서 그 을미사병과 단발령 때문에 일어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 을미의병의 목적을 쓰는 거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명성황후의 복수와 단발령 철폐, 그 다음에 뭐 친일타도와 친일내각 타도와 일본 세력 구축 몰아내자는 거죠. 그 외에도 뭐 조선왕조 보호, 경복궁 항공, 갑오개혁 반대 뭐 등등등 있어요. 예. 그냥 처단 대상들은 뭐 수령, 정부군, 강군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이게 정답이고요. 제가 지금 이건 채점 근거를 좀 알고 있는데 수령하고 정부군을 처단 대상이었는데 우리가 제가 흔히 알기로는 개화파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일본 군민 일본이나 일본군 이런 것들은 처단 대상이 아니었다. 원래 최종 근거에는 그렇게 뺐대요. 왜냐하면 개화파 관리되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일어난 걸 가지고 처단하기 힘들고 일본인가 일본군은 그 당시 그렇게 지방에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논리도 해서 뺐다고 하는데 나중에 채점하다가 개화파 관리나 일본 군도 집어넣었다. 이게 이제 들리기로는 그런 식으로 채점을 했대요. 자, 일단 뭐 처단 대상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21번 문제 볼게요. 대한제국 시기 때 예국 개몽 운동가들의 주장이 아닌 것은 자, 구한말에서 예국 개몽 운동과 관련된 문제는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시험 문제 딱 한 문제밖에 안 내고. 자, 일단은 답이 금방 나오죠. 제국주의 논리인 사회진앙을 배격했다. 아니죠. 이건 틀린 거죠. 적국 수용했죠.
적극 수용했다. 네, 그래서 사회진흥을 적극 수용해서 우리도 이런 교육이나 산업진흥을 통해서 힘을 빌려서 국권을 되찾고 이렇게 이제 그 주장을 했던 건데, 이 사회진흥은 동아시아 교과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도 다 받아들였어요. 예. 사회 발전을 위해서 계몽이 불가피하다. 부국강병을 위해서 황제권을 강화한다. 그 다음에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당시 교육이 중요하다. 뭐 등등 있는데 2번하고 4번은 그 약간 이거는 맞는데 3번도 약간 틀릴 수도 있어요. 예. 황제권 강화하고는 좀 뭐 달리 입헌군주제를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1번하고 3번이 답인데 저는 그냥 확실한 게 1번인 것 같아서 1번으로 적어놨어. 이게 답이 중복 답안이 좀 있는 게 몇 가지 있어. 그래갖고 일단은 뭐 그렇게 이제 하나는 골라야 되니까 하는데, 제가 왜 이제 부국강변 황제권 강화를 이제 요걸 그냥 맞겠냐면 이들 대부분 상당히 입헌군주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일본이나 포유생 같이 강력한 전제 권력과 사회 전체를 강조하는 했기 때문에 사회 전체 집단적 심, 그 입헌군주를 겉은 수용했지만 부국강병을 황제권 강화로 대체 선호했다는 식으로 기초 분석을 적어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맞는 걸로 돼 있지만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아니라 1번이 아니라 3번이라 주장할 수 있겠죠. 입헌군주제를 주장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자, 하여튼 1번이 이제 저는 답을 해놨고, 그 다음에 22번 넘어가서 이 독도와 관련된 내용이죠. 이 독도 관련된 문제는 최근에 교과서에 많이 실어놨더라고요. 이 09년에 나왔는데 요때까지만 해도 교과서에 근현대사 교과서에 이렇게 독도를 많이 이런 식으로 자세히 실어놓진 않았거든요. 이 문제 나오니까 좀 약간 당황했죠. 예. 그래서 많이 틀렸어. 이 문제 자체도 어렵고. 근데 최근에 교과서 보니까 그 12년 개정, 그러니까 09년 개정이죠. 09년 개정부터 해서 그 15년 개정까지 독도와 관련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독도도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지금 9년, 09년이니까 보통 기출 나왔던 거 한 10년 단위 내더라고 애들요. 그래서 거의 10년 지났죠. 그래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제가 서포트즈 인증번호를 얘기를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첫 번째 서포트즈 인증번호를 좀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는 55번이야. 적으셨죠? 자, 여기 내용은 이제 보면 이 내용 자체가 이제 1900년도 10월 4일 날 간보에 게재된 거예요. 간보에. 이게 내용이 뭐냐면 이게 대한제국 그 칙령 41호거든요. 예. 그래서 주요 내용은 울릉도 있죠. 울릉도를 울도로 계칭하고요. 강원도에 부속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예전에 도감이라는 임시 간직이 와갖고 통치했는데 좀 군수보다 격이 낮죠. 군으로 승격하고 군수를 임명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요 내용이.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울릉도에 이제 그 뭐냐면 간청을 태화동을 두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부속 도서로서는 죽도와 석도를 관할할 것, 그 내용이 있어요. 죽도는 울릉도에 보면 그 조그만 섬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섬이 있어. 석도는 어딜까요? 이거는 우리가 독도죠. 독도. 왜냐면 이때 이제 울릉도 여기 있잖아요. 네, 울릉도는 이제 여기 돌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석도라고 했어. 석도. 예, 독도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있는데 그러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그 명목상 지방간제 편입했을 뿐그 도감이 울릉도민은 임명됐던 자치적 성격의 변함이 없었다. 아니죠. 요거는 앞에 말한 것처럼 군수를 임명하는 거, 군수. 도감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군을 설치하고 군수를 파견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게 도감을 임명을 했고 그 지방자치민을 도감을 임명했던 거는 울릉도 개척의 초창기 때요. 원래 울릉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죠. 그 조선시대 때 여기가 뭐 왜구가 많고 짓기가 힘들다 해서 공도 정책을 했어요. 그 섬을 비우는 정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섬을 비워뒀더니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뭐 어업도 하고 임시 거처도 마련하고 하니까 이제 개항 이후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요번에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 초창기 때 그 당시에는 이제 그쪽 실정을 잘 모르니까 정부에서 그 당시 이제 개척민주 그러니까 몰래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 그때. 그래서 전석규라는 인물이 있었거든요. 이 전석규라는 인물이 를 그때 몰래 정부 몰래 들어가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공도정책을 폐기하고 여기를 개발하고 또 하니까 사람을 물색하는 과정에 전석규라는 인물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을 도감으로 임명을 한 거야. 네, 그래서 자치적 운영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 전석규가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뇌물도 받아먹고 뭐 많이 많았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뭐를 이 사람을 해임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울릉도에 이제 도감이 아니라 도장을 임명했어. 도장. 네, 도장. 그래서 울릉도 도장을 임명했는데 그걸 이제 직접 파견한 게 아니라 그다음에 월선 만호를 겸하게 했어요. 그래서 겸직을 두고 이렇게 운영을 했죠. 그러다가 도장의 명칭을 다시 도감으로 고치고요. 중앙에 백예주단 인물을 또 도감으로 임명을 했어요. 근데 일본의 잔입이 심해지니까 그 당시 우용중이라는 사람이 건의를 했어. 도감 대신에 아예 군을 설치하자. 그래서 군을 설치하는 의견을 옳고 정부가 이걸 받아들여서 울릉도를 울도로 명하고 강원도 부속해서 도감을 군수 개칭한 거야. 그리고 군청의 위치를 태화동으로 뒀던 거죠. 예. 그런 거 이것은 초창기 때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틀렸고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어디에 있냐면 제가 기출문제 분석에 다 적어놨어요. 자, 그다음에 간보를 통해서 반포대로서 시행되는데 이는 속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칙령으로 제약한 거다. 맞죠? 여기 있잖아. 요거는 그냥 읽어보면 나오죠. 답이. 요때 속도는 네, 속도네요. 예. 이 속도는 독도다. 그래서 이건 그냥 주는 거예요. 이 지문은. 혹시 뭐 돌속자 모이신 분은 없겠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속도를 독도를 속도가 불렸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울릉도 시찰위원 때 우영중의 간제 개편 건의를 받아들인 거다. 맞죠? 그래서 도감, 도장, 다시 도감, 도감에서 이제 다시 뭘로? 군수 임명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석도는 도육섬이라는 방언으로 한역하고 차음의 독도가 되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석도는 그 당시 돌섬을 한역한 거 음차를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독섬, 돌섬 이렇게 해서 차음에서 독도가 된 거죠. 예. 요거는 국문학상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저도 설명 못 드리고 맞긴 맞아요 이거에. 예.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니을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요. 참고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그 석도도 일본 애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죽도라고 하죠. 죽도. 일본 애들은 죽도. 네. 그래서 다케시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울릉도를 송도라고 했어요. 송도. 이거는 뭐 알 텐데 문제는 예전에는 거꾸로 불렸다는 거야. 그 예전에 독도 송도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죽도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요건 좀 나중에 교과서 보시면 알 거예요. 송도인데 울릉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 밑에 독도라고 적혀 있어. 그거는 뭐냐면 그거는 이제 그 전에 송도를 그 당시 독도라고 불렸고 나중에 죽도를 이제 뭐냐면 독도라고 일본 애들 부른 거죠. 다케시마라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맞는 거니까 니은 디귿 니으니까 5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울릉도 관련된 내용들은 교과서에 있으니까 자세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22번 넘어갈게요. 23번이네요. 자, 다음 내용을 결의한 지표의 명칭을 쓰고 가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자, 여기 딱 보니까 뭐와 관련된 거야? 네.
현위 6조죠. 현위 6조. 자, 현위 6조와 관련된 문제는 앞에서 언급했었죠. 이때 무슨 공동회? 간민 공동회. 그래서 유사담화로 만민공동회도 답이 될 수 있긴 했어요. 일단 저도 만민공동회로 적어놓긴 했는데 정확한 건 간민공동회예요. 만민공동회로 답을 정해놓으면 뭐냐면 답이 넓어질 수 있어. 예, 그래가지고 간민공동회, 예, 그리고 뭐냐면 좀 답을 넓게 채점하면 만민공동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만민공동회, 간민공동회나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건데 비슷해요. 다만 만민공동회에 간이 참여했기 때문에 간민공동회라고 불렸던 거예요. 만민공동회 중에. 자, 그 다음에 제2조 내용을 보면 강산철도 탄광 산림의 개발 및 차관, 차병 같은 것 외국과의 조약은 각 부대 대신과 어디를 중추원 위정을 합동 날인해서 서명 날인해요. 아니면 시행하지 못할 것. 이거는 중추원 쓰시면 돼요. 중추원.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중추원 신간제를 공포를 했죠. 그래서 요걸 이제 염두에 둬서 얘기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이거는 뭐 확률이 좀 적은데 예전에 중추원이라는 그 또 간청이 있었어요. 요때 고문직 정도 됐거든요. 예. 조언해 주는 놈 이런 것도 들 수 있는. 근데 제 생각에는 요때 중추원은 그 중추원 신간제를 통해서 새로운 이제 의회 예비 단계 의회 간선위원 반 인선위원 반 이렇게 구성된 예비 단계 의회를 말한 것 같아. 그 중추원 신간제 공포가 만들어지는. 근데 이거 공포하고 만들어지려고 하니까 임명서 사건이 터지면서 독립협회가 어떻게 해체된 거죠. 예. 그래서 독립협회 관련된 문제 한번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24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근대 개혁기의 교육에 관한 고정의 족칙이다. 자료 A의 1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관리학교의 명칭과 그 학교의 설립 목적을 위하여 이 시기의 근대적 개혁의 특징을 자료 B식이 쓰고 자료 B식의 이와 과제를 해결하기 토지와 관련된 추진된 개혁 내용 두 가지와 그 의미를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거는 문제 A 사료는 그 2차 가보개혁 때 공포했던 교육입국조서예요. 교육입국조서.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때 해당하는 대표적 관리학교 명칭서가 있죠. 학교를 증설하여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너의 신민의 학식으로 국가의 중흥대공을 도와서 이루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종전에는 인재 양성이 관리 선발이었죠. 근데 학교를 증설해서 많은 신민들을 학식을 갖추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식을 알려주겠다. 자, 이거는 소학교와 관련된 거야. 소학교. 그러니까 이 소학교와 그때 이제 소학교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 당시 소학교를 양성할 수 있는 소학교 교원 양성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학교가 그 한성 사범학교죠. 그래서 한성 사범학교를 바탕으로 해서 을미개혁 이후에 소학교를 설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한성 사범학교는 지금 서울교대 전신이에요. 예. 그래 와가지고 그 맨날 징징대는 학교 있죠. 그 학교의 전신인데 하여튼 자,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설립 목적은 소학교 교원 양성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설립 목적에 그 유의해서 그 시기에 근대적 개혁의 특징을 쓰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뭐냐면 2차 가보 개혁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1차 가보 개혁부터 해갖고 전반적 구한말 때 그년까지 뭐냐면 교육의 방향은 동도석이었어요. 예전의 교육제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신식학교를 건립하자는 거였는데 이때 2차 가보개혁 같은 경우는 좀 틀리죠. 제가 강의 시간에 했지만 여기는 뭘 강조했냐. 일본의 입김이 많이 작용됐기 때문에
서구식 실용교육과 그 다음에 일본식 어떤 충효교육을 강조했다. 예. 그래서 종전에 이제 그 학교라는 것은 관리 양성을 목적하잖아요. 근데 이 학교는 관리 양성보다는 어떤 그 신민으로서,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기본적 자질을 깨닫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구식 시종하고 관련돼 갖고 이제 쓰시면 되고, 약간 거기 뭐 답안에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본식 충효 교육도 강조했다 쓰면 좀 완벽하게 쓸 것 같아. 어. 일본식 충효는 제가 얘기를 했죠. 어버이를 대하는 것처럼 음, 군주를 대해라, 나라를 대해라. 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우리식으로는 맞지가 않아. 우린 충을 강조했지만 우리의 충이라는 것은 군주가 군주답게 행동하고 해야지만 충이지.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갈아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정도 일어나고 박근혜도 갈아치고 그랬잖아. 이승만도 갈아치고. 근데 일본 애들은 위에서 그냥 까라면 그냥 까빠지는 거야. 이게 좀 달라. 예. 자, 하여튼 일본식 충효 개념을 강조했다. 그럼 자료 비시기는 이제 어떤 시기냐? 여기는 강무개혁 때 관련된 내용이에요. 강무개혁. 그래서 이 시기 때 그 뭐냐 토지에 관련된 추진된 개혁 내용 두 가지 쓰시오. 일단은 개혁 내용은 지계 사업과 양전 사업을 동시에 했죠. 지계와 양전. 앞에서 언급했던 또 나왔던 기출이 또 여기서 언급돼요. 뒤에도 또 언급되고. 그래서 강목이형 그 관련된 나오면 항상 이게 나오더라고요. 지계 양전 사업 같은 거 나와. 그리고 그 지계 발급의 의미 이거 물어보고 항상 레파토리가 비슷해. 가끔씩 대한국제가 좀 나오긴 하지만 자 그러면 그 의미는 뭐냐? 토지 소유권 법률을 보호하자 자유롭게 매매하고 국가 재정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아니면 또 여기는 안 적혔지만 의미로서 이제 근대적 소유권의 어떤 것을 확립했다. 국가가 뭐 인정해줬다. 소유권 인정해줬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국가가 그 토지 소유권을 뭐 특별히 인정하는 절차들이 없었어요. 개인적인 문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사기를 당할 수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근데 이때부터 지계를 발급해서 뭐냐면 국가가 공식력을 부여해서 토지 소유권 인정해주면서 토지 소유권을 법령에서 자유롭게 매매하고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국가가 등기를 해야지만 동사무소에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 이전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상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물상 같은 경우에는 사기를 당할 수 있는데 상대적 부동산은 사기가 당할 경우가 좀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동산보다는 좀 뭐냐면 사기가 당하기 어렵죠. 이거는 그 동사무소 가서 인증을 받고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요런 절차 부동산 등기 제도의 그 단초가 지계 발급에서 출발했고 이게 나중에 1905년인가요? 부동산 등기 제도를 실시했고 이게 통감부 시대 때인데 하여튼 그게 확대된 게 뭐냐면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조사 사업은 그 지계 양전 사업에 그 이어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개혁 내용들 그 의미들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25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에 밑줄진 세화문의 명칭과 그 업문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정부는 전당 아문 간청이죠. 간청을 설립했는데 도중에 중지되고 다시 세화문을 개설한 후 그 간세 업무를 인간했다. 그래서 근인의 정부는 또 그 아문을 폐지하고 탁지부로 모든 업무를 부속시킨다. 이번 조사에 따라 결수 예전에 비해서 그 늘어났다면 가나의 몰려와 그 부당한 호소한 자가 적지 않다 등등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번에 조사에 따라 결수의 예전에 비해서 늘어났다는데 그럼 결수가 늘었다는 거는 토지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죠? 이건 무슨 거라고 하지? 양전 사업이죠. 강무 양전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강무 양전은 원래는 어디에서 했냐면 양지하문에서 했어요. 그 양지하문에서 그 뭐냐면 토지 조사를 하고 토지 소유권자를 확립시켜주면 이때 지계하문에서 지계를 발행했죠. 이때 지계가 처음에 지계라고 했다가
나중에 강계로 이름이 바뀌죠. 동일한 거예요. 예.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이중적으로 운용하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최종적으로 직계화문을 다 하니까 이 양지화문의 이를 직계화문과 통합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직계화문이 그 양전 사업도 하고 지게도 발급하고 이렇게 해서 이동화 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요때 세화문이라는 거는 앞에서 전당 아문이 있는데 도중에 중지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양지화문과 관련된 거고 이 강무 양전을 추진한 양지화문이고 세화문은 이 양지화문이 폐지되고 나서 실시한 직계화문을 얘기하는 거야.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화문의 명칭 직계화문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게 심부셈이 있어요. 심부셈이. 그러면 업무는 양전사업과 지게사업을 같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관계를 발급하고요. 관계는 지게를 얘기하죠. 그때 몇 년은 16년도인데 이때 뭐 관계가 맞니 지게가 맞니 이렇게 논쟁을 했는데 다 맞게 해줬다 그래요. 예. 명칭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남이 하나 맞으면 내가 합격권에서 멀어질까 생각해서 열불 내시는 분인데 그 시간에 어, 논쟁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때는 그냥 넘어가고 그때는 열심히 2차 준비하셔야 되겠죠. 예, 하여튼 관계함은 관계가 지게죠. 자, 지게를 발급하고 양전 사업을 했다. 제 생각에 양전 사업이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 양전 사업이 종전에도 양전 사업이 있었죠. 건국대전에 20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종전의 양전은 농토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때 양전은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양전 사업이 했지만 양전 사업이 돈이 되게 많이 들어.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일부 제공은 했어요. 그걸 나중에 이제 다 마무리한 거는 토지조사 사업이야. 토지조사 사업 뒤에.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을 확인하죠. 지계를 발급하면서 아이고. 잠깐만요. 이게 아유 이게 이게 또 안 되네요. 이게 왜 또 안 돼 또. 아 잠깐만요. 예. 그래서 그 토지 잠깐 이게 안 되는데 만료할게요. 지금 얘가 먹통이네 지금. 토지 소유권을 확인하고 그 변동상을 공인했다. 국가가 토지 소유권을 확인하고 변동상을 공인했다. 이런 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업무를요.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 잠깐 넘어갈게요. 자, 26번 문제 보면 자, 26번 보면 미출진 기획의 명칭과 니은에 들어갈 법률의 명칭을 순서대로 쓰시오. 그리고 나조항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미출진 디귿의 신문 발행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를 두 가지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요번 연도 기출문제죠. 자, 가는 이 신문은 순 국문신문호 1898년 8월 10일 날 창간을 했다. 요 대상을 좀 보시면 하층민과 부녀자를 주된 대상으로 했죠. 그래서 요걸 이제 주로 부녀자들, 여자들이 많이 읽는 신문 해서 암신문이라고 또 별칭을 갖고 있는데 요 신문은 무슨 신문일까요? 제국신문이죠. 제국신문. 자, 그 다음에 나는 요 내용을 보면 이제 뭐와 관련된 신문지를 발행할 때는 꼭 그 정부의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 검열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발행한 국문 혹은 국학문, 한문 신문지는 또는 외국인이 내국에서 발행한 국문 혹은 국학문 한문 신문지 여기 있어. 요거는 누굴 경향해서 이제 말한 거냐면 그 당시 이제 베델이 만든 대한민국 신보를 경향해서 그것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신문지법이에요. 신문지법인데 원래 34조 내용이 없었어. 원래 신문지법은 원래 신문지는법은 1907년에 만들었죠. 근데 베델이 대한민국 신보를 통해서 그 당시 뭐 의병운동 있죠? 의병운동 호의적으로 보도하고 그게 또 자극받아갖고 또 의병운동 가담한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치안을 물란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단속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조항을 개정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매일신보 그 밑에 이 대한매일신보를 건드리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대한매일신보를 건드리지 못했는데 왜 건드리지 못했냐? 요 봉기자 때문에 그래요. 이때 봉기자는 누구냐? 베델이죠. 영국인 베델. 영국인 베델인데 왜 영국인 때문에 건드리지 못한 거야. 그래서 그 대한매일신보 사장이 베델이 영국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건드리지 못한 거고요. 그러니까 베델이 영국인이었다는 걸 초점 맞춰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영일 동맹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발해를 막을 수가 없었죠. 네. 그리고 영국이 치해법권, 영사재판권이 있었기 때문에 또 막을 수 없었고요. 이거 쓰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베데리아도 이렇게 이제 일본이 눈에 가시 같은 짓을 많이 하니까 나중에 이제 그 영국에 따졌어요. 일본이 너네들 재판하지면 우리가 재판하겠다. 그러니까 영국이 무슨 말이냐? 영국 국민들은 우리가 재판한다. 그리고 조선 내에 영사재판권도 있지 않냐 해서 영사재판권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상해족에 있는 영국인 판사가 와갖고 조선에서 원고를 일본 통감부로 그리고 피고를 베델로 하고 재판을 벌였어. 그래서 원고 측의 이야기, 그러니까 치안을 물란케 하고 의병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보도했다. 그걸 인정해서 그 당시 베델이 6개월 동안 구금 생활을 했어요. 상해에 들어가서.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다시 귀국해갖고 활동하다가 1909년인가요? 그때 이제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일본이 대한매일신보를 인수를 해서 1910년에는 이걸 매일신보로 총독부 기관지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적으시면 되고 그리고 초기 답안 중에 그 항제에 도움을 받았다. 고종 항제의 어떤 항시 지원을 받았다 그 내용인데 이것도 건들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지만 여기에서는 그 아까 디귿이 어떤 거죠. 그 영국인이라는 그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답안에서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그때 논쟁 중에 뭐냐면 베델이 영국인이었다. 이건 답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신 분이 있어. 왜? 이거 너무 단순하지 않냐. 누구나 아는 건데 이걸 답안으로 정할 수 없다. 적어도 영일동맹이나 그 영국이 치해법권 영사자권 가지고 있다. 그 내용을 써야 맞는다 했지만 그것도 답으로 인정했대요. 예.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다 적으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답을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건 우리의 관념이고 통념이고 또 편집 그 뭐야 채점관 입장을 했을 때는 채점관 입장에서 쉬운 답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백지 를 내지 말고 다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학교에서도 모르면 뭐 예를 들면 중앙집권 강화, 왕권 강화 다 적어놓잖아. 그럼 10개 적으면 한두 개는 맞거든. 그 답안이. 예, 이런 거 똑같아요. 모르면 무조건 그냥 적어라. 답이 단순하다도 그냥 적으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봤고, 그 다음 외세 침략 부분을 넘어갈게요. 자, 개항 이후 한반도에서 러시아 세력을 확대해 영국이 잠시 점령한 곳은 이 지도가 나오니까 이 지휘관 문제하고 좀 약간 겹치는데 일단은 여기가 이제 거문도 사건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영국이 점령했으니까 거문도의 위치를 찾으셔야 돼. 거문도의 위치는 어디냐? 여기 F야, F. 네, 여기 F. 저도 거문도가 어디 위치했는지 몰랐는데 문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어요. F가 거문도야. 거문도. 그래서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문도 사건은 제가 관련된 내용은 그 강의 시간 때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러시아 남하 정치를 막기 위해서 영국이 거문도 한 2년 동안 그 점령했죠. 그 당시 도로 비밀 협약에 풍물 돋고 거의 러시아 남하를 대비하고자 거문들 불법 점령했는데 그때 청라 이용장에 들어와서 주선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러시아가 그 당시 그 한반도를 장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물려놨어. 예.
그래서 이게 이용장 라디캐스킨 협정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용장과 라디캐스킨이라고 제가 적어줄게요. 기출 문제 분석이 있는데, 자, 이 사람하고 이제 뭐냐면 협정을 맺어가지고 결국에는 영국군이 물려났다.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걸 통해서 청나라 종주권을 또 인정받을 수 있었죠. 요게 뭐 A, B, C, D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 이게 따로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 앞부분에 아마 그 공민왕의 어떤 영토 확장 그 관련된 내용일 거야. 요 부분은요. 근데 이건 고려사 관련된 내용 때문에 따로 편집을 했어요. 자, 2번을 볼게요. 자, 표는 청일 양국에 대한 한국 무역에 관한 자료이다. 이 자료에 보이는 변화의 직접적인 계기와 그 변화의 결과로 일어난 사건을 찾아 나열한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청나라의 수입이 점점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근데 상대적으로 일본의 수입은 줄어들어. 그러니까 무역 비중에서 물론 일본이 아직까지 우위지만 1892년까지 우위지만 청나라가 쫓아가고 있죠. 그 계기가 됐던 게 뭐냐? 이거는 이모군란 때 이후에 맺은 삼민수령 무역장정이죠. 삼민수령 무역장정. 그래서 삼민수령 무역장정 결과 원래는 이제 초창기 때 거유주 무역에서 일본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었죠. 거유주 무역은 이제 보통 거유주를 중심해서 조개를 중심해서 10리, 뭐 20리 요 안쪽에서 무역을 하는 건데 그때는 일본이 이제 한국인 중개상인을 끼고 무역을 했어요. 근데 삼민수령 무역 장정 결과 청나라 상인들이 진출하면서 이 청나라 상인들이 어디까지 진출했냐면 양아진까지도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러니까 오늘 마포일 때죠. 그리고 더 나가서 허락만 맡으면 쪽쪽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내륙까지 들어갈 수 있어. 내륙 깊숙하게. 그래서 이제 허가를 금방 맞겠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청나라가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청나라 상인들이 침출하게 되고 일본도 거유지 무역을 이제 벗어나서 삼민수령 무역 장정을 결과 이 체국대우가 적용돼서 이제 일본도 혜택을 받게 돼요. 내지 통상권 얻게 돼서 들어가게 되죠. 그렇지만 청나라가 그 당시에 뭐냐 정치적 권력이나 배경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청나라 상인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어. 금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점점 어떻게 될까? 청나라 수입이 늘어나기 시작해. 그래서 일본은 이걸 뒤집으려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어난 것이 청일전쟁이죠. 물론 청일전쟁이 일어난 원인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일단은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답이 1번이 되죠. 삼미수용 무역장정과 청일전쟁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3번을 볼게요. 3번도 요게 그대로 또 비슷하게 나왔어. 다음 자료는 조선의 청일 양국에 대한 무역 비교이다. 청나라 일본 간의 그 무역의 띄어쓰기가 잘못됐네요. 예. 비율이 자료와 같이 변화된 배경. 안 보이네. 예. 배경이 되는 조약의 이름을 쓰고 이 시기에 조선 정부의 상업 정책을 세 가지 쓰시오. 자,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거는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뭘 쓰시면 돼요? 조청산민 수용 무역장정 이렇게 쓰시면 돼요. 조청산민 수용 무역장정. 그 어떤 분은 조청산민 수용 무역장정이 이 조약이 우리나라하고 청나라가 맺어진 조약이니까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그 앞에 전문에 일체 군점하지 않는다 그 내용 있죠. 체육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내용 때문에 그런 건데 실제로 그거는 그냥 본문 내용일 뿐이고요. 실제로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 개정된 조율통상 조약에 입각해서 그 전에 소급 적용돼 갖고 요 내지통상권 내용을 적용받았죠. 그래서 조약 내용을 보실 때 조약 내용만 보면 안 돼요. 그 조약 내용이 나중에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돼서 어떤 결과를 냈는가 그걸 같이 보셔야 돼요. 그걸 같이 보셔야 돼. 자,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상업정책인데 이게 예매한 게 이게 이런 식으로 문제 내면 너무 막연하잖아. 되게 보면 이제 이모군란부터 해서 청일전쟁 전까지의 그 상업정책을 쓰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이제 답은 일단 닫아놓긴 했는데 하도 이게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부셈 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신부셈이 없었고 국부셈이 있었으니까 국부셈을 바탕으로 한 거야. 해상공고를 폐지하고 대신에 해상공국 대신에 그 보부상 조직이 따로 있었죠. 상립을 설치했죠. 상리국도 외워주세요. 이것도 그 보부상 조직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상무회의소와 각종 상해사 설치를 독려하고요. 그래갖고 상해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많이 쓰여진 합작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몇몇 물주들 모여가지고 이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주식회사 좀 다른 거지만. 자, 그래서 이게 정부 차원이나 뭐 민간 차원에서 상해사를 이제 설치하는 것들을 많이 했어요. 자, 그 다음 방공용 공포 및 철회. 이런 것들. 등등 있는데 요거는 약간 예매해요. 저도 이게 정확한 실제 근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도 이게 폭넓게 물어보다 보니까 하여튼 이렇게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건 알아요. 조선 정부의 그 당시 산업 정책 방향은 알 수 있죠. 요 당시에 조선 정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자유주의가 아니야. 시장이나 이런 걸 모든 걸 맡기고 그 다음에 문호 개방 이런 것보다는 아직 우리가 자본주의가 성숙하지 못하고 시장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제품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시장을 보호해야 된다. 관세를 매기고 그리고 특정 기업을 육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상리국이나 뭐 해상공국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육성을 하려고 했던 거야. 특정한 상해사와 또 정경 유착을 통해서 하고 물론 지금 입장 볼 때는 이 정경 유착이라는 관점에 볼 때는 별로 안 좋은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는 타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시장이 형성되지 못했고 국내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시장을 열고 외국의 뛰어난 제품들과 경쟁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예.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자 하여튼 요 상업정책 관련된 내용 한번 봤고요. 4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어느 조약의 일부다. 이 내용과 같은 의도를 지닌 것은 일본국은 한국의 정치상, 군사상, 경제상 특수한 이익을 가지고 영국은 그다음 일본국의 이익을 옹호 증진시킨다고 필요할 경우에 인정하는 조치를 한국에 대하 취할 것이다. 자,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걸까요? 이건 제2차 영일동맹이에요. 제2차 영일동맹. 그래서 영국이 일본을 러시아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한 어떤 선택지를 이용했죠. 그래서 영일 동맹을 맺어준 거 일본은 그 대신에 조선의 반도의 어떤 지배권 영국부터 인정받게 돼요. 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기 전에 이미 제2차 영일 동맹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있지만 그 템프트 가스사 조약, 가스사 템프트 조약 등 해서 이미 사전 작업을 다 해놓고 을사 조약을 맺고 그런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에는 청일 전쟁 끝나고 나서 곧바로 우리나라 그냥 침략해서 먹으면 되지. 너일 전쟁 끝나고 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일본도 우리나라의 관계에서만 일본 보지 말고 일본도 그 당시에는 서양 열강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어, 왜냐하면 서양 열강들에서 이제 국제법 같은 거 있죠. 아니 서양 열강들하고 조약을 맺을 때 불평등 조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이제 불평등 조약을 개선하려고 우리가 근대 국가다, 국제법을 잘 준수한 국가는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한국을 지배할 때도 각종 항해 의정서부터 제1차 협약, 제2차 협약 등등을 맺은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먹었던 것도 뭐냐면 이런 국제사의 눈치 때문일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뿐만 아니라 일본과 다른 나라의 관계도 통해 우리를 또 볼 수 있어야 돼. 자, 하여튼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게 한국의 승인을 받은 것이 비슷한 거니까 템프트 가사 조약, 가사 템프트 조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몰래 맺었기 때문에 미약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로젠 니신협정, 웰벨 고무라 각서, 로마노프 야마가타 의정서 등은 널 그 세력 균형 시기 때 맺어진 거죠.
그래서 요때는 이제 대체로 몇 년이냐면 그 아가팔천부터 해서 그 다음에 그 너일전쟁 1904년까지 맺어진 그런 시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다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제가 기출문제 분석에서 적어놨거든요. 요거 보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요 중에 하나가 나중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 왜냐면 오답 분석을 할 때 그 오답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문제 분석할 때 정답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오답도 같이 분석을 해야 돼. 그래서 요거 로마노프 야마가타 의정서, 웰벳 고무도 각서, 로제 니시인 협정인데 요게 잠깐 여기 하나만 더 설계되면 이것만 좀 얘기하면 그 중에 이제 좀 눈여볼 게 니콜라 2세 때 그때 맺어진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니콜라 2세 때 로마노프 야마가타 유정서를 맺었거든요. 그때 니콜라 2세 때 니콜라 2세 때란다. 니콜라 2세 대관식 때 그 당시 그 야마가타가 이제 대관식 참여하는 과정에서 로마노프 외무장관을 만나갖고 맺어진 거예요. 너일 양군의 주둔군 사이의 완충지대를 설정을 논의를 했어. 그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조선에 점유하고 있는 전신서를 계속 관리하는 대신에 뭐 러시아가 서울에서 조우러 국경에 있는 전신설 가속권을 인정받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일본이 완춘성을 이제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39도선을 기준으로 남쪽은 일본이 지배하고 북쪽은 러시아가 차지하는 걸 제안했지만 러시아가 반대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왜냐면 러시아 입장을 때는 그렇게 해서 일본이 한반도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것을 좀 원치 않았던 것도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러시아가 거꾸로 일본에게 39도선을 기준으로 해갖고 제안했는데 이때는 일본이 그 당시 위하기 때문에 거절했죠. 완충 지역 선을.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일본하고 러시아만 비밀 조약을 맺었나 니콜라이 2세 대관식 때 아니죠. 러시아는 또 조선하고 또 중국하고도 비밀 협정을 통해서 또 조약을 맺었어. 그때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또 뭐냐면 그 그때 이제 러시아에 이제 그 민영항인가? 민영항이 이제 파견됐죠. 민영항이 파견돼 갖고 협약을 맺고 그때 이제 군사고문과 재정고문을 파견하는 약속을 받고 한려은행도 설립하기 약속을 받았죠. 물론 이제 한려은행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독립협회 반대 때문에 무산됐고요. 군사구간 재정고문도. 그 다음에 이제 또 청나하고 또 비밀 군사 동맹을 맺었죠. 니콜라이 2세 때 대가시 때 철로 비밀 군사 그 동맹은 청나라하고 러시아 간의 군사 동맹은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예, 요거 가하고 나사죠. 예, 동춘철도 아시죠? 이때 동춘철도 부설권을 얻게 돼요. 여기 있는데 하여튼 제가 이제 요 노마포 야마가타 유정선만 얘기했지만 로제 니신 협정과 웰벳 고무가스 아까 좀 얘기했죠. 요거는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죠. 5번. 이게 기출 되게 많네요. 그래서 기출을 한 타임을 끝내려고 했더니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 예. 자 이렇게 보면 가와 나는 한국 동사의 내용의 일부다. 관련 설명을 옳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멜렌도르프는 그 섬이 조선 영토임으로 영국이 강제로 점령한 것은 불법이라고 항의하고 그 당시 이제 조선과 조약을 체결한 각국에 호송하여 공정 판결을 요청했다. 영국 정부는 대답이 궁색하여 조선의 독립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을 명령하였다. 자, 요거 이제 내용이 뭐냐면 그, 그 당시 이제 영국하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영국이 대립을 하고 있었죠. 네, 갑신전미 이후에 그때 이제 민씨 정권은 청나라 간섭이 너무 심하니까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와 그 뭐냐면 민씨 정권이 두 번에 걸쳐서 미약을 시도했어. 이 서리단설도 있고 하여튼 뭐 근데 하여튼 시도를 했어. 그때 제1차 미약 때 청나라 고문이었던 멜렌도프가 주소로 그 러시아의 영흥만 조차를 허용하려고 하니까 그걸 이제 사전에 정부가 그 당시 그 유서이 됐어요. 그래갖고 청나라에 누설돼서 청나라는 대원군을 석방하고 반청 칠러 경향의 멜렌도프 파면했죠.
그리고 또 영국은 러시아가 영국만을 조차한다는 미학을 듣고 아까 지금 언급했던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뭐냐면 막기 위해서 거문도를 이제 점령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 거문도 점령 사건이 먼저고 그다음 멜렌도프가 그 뒤에 이제 청나라한테 해임됐을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얘기할 텐데 자 영국이 강제로 점령한 건 거문도 사건 관련이다. 그리고 거문도 사건을 이제 했는데 이때 이제 계기가 됐던 것이 조선과 러시아의 미약 관련된 풍문이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무렵에 이용장은 실루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대원군을 기국시켰죠. 이건 맞죠? 대원군을 왜 기국시켰냐? 민씨 정권을 견제하기 위한. 자, 그 다음에 이제 난을 볼게요. 자, 민영이 불이야 하면서 외치니까 밖에서 나가 도랑에 숨어 있던 자객이 뛰어나와 그 찔러 부상을 입혔고 연회에 참석했던 손님들이 모두 놀라 웅성거렸다. 일당, 이때 일당은 급진기합하죠. 아마 일본 측에 붙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일당은 이때 청당이라는 거는 온건기합파야. 4대당이라고 하죠. 청나라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붙었던 건데 자, 청당을 모두 죽이려고 했지만 민영이 한 명만 부상을 시켰을 뿐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뭐와 관련된 내용일까요? 갑신전변이죠. 갑신전변. 자, 갑신전변이 실패했죠. 근데 이제 여기에도 나온 인물 홍영식이라는 인물인데 홍영식은 그 명문가 출신이에요. 그래서 보빙사도 다녀오고 일본과 미국의 어떤 근대적 문물에 다녀와서 이제 일본과 미국의 어떤 걸 다녀와서 근대적 문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급진개혁파가 됐던 인물인데 요때 그가 이제 우정국 총판이 돼서 우정국 설립을 주도했죠. 그리고 이때 이제 그 설립 기념식 때 갑신점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청나라 간섭을 실패하니까 이 갑신점이 박영호와 함께 끝까지 고종을 호위하다가 청군에게 피살됐어. 예. 그래갖고 용용식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옥균이나 서재필은 일본이나 미국을 튀었죠. 예. 그래서 일본을 망명간 게 아니라 이건 죽었다. 이 일본 망명간 거는 김옥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또 미국 망명간 사람은 서재필이죠. 자, 그래서 있고 다들 보면 일본군은 의회를 점령한 다음에 다시 우궁도를 진격하여 수대정을 그 항구안에 잔입시켜 정원을 격침시켰다. 그래서 이제 정효창은 진원을 바꾸고 항전하여 수일간 홍종을 거듭했는데 청해 수해전 12척이 도망가려다가 일본군에 격침당했다. 그 내용이 있는데 요건 청해 전쟁을 모사한 거죠. 청해전이 몇 년에 있죠? 1894년에 일어났어. 네. 자, 1894년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이제 보면 다들 볼게요. 다 이후에 군국 기무처가 설치되어 근대적 개혁을 뭐냐면 실시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때 다지모는 청해전쟁에서 무슨 전투냐면 위에이 전투예요. 위에이 전투. 상동반도에 위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부근에서 일어난 전투가 위에이 전투인데 그 위에이 전투가 언제 일어났냐? 1895년 1월에서 2월 달에 일어났어. 요 정도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군국 기무처는 일본이 개혁을 주둔 명분으로 삼고자 1894년 6월에 경복궁을 점령하고 군국 기무처를 설치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게 안 맞는 게 뭐냐면 다 이후에 군국 기무처가 설치되어 근대적 개혁이 시도되었다. 이렇게 있는데 그 여기 보면 왜 안 맞을까요? 일단 여기 군국 기무처가 설치된 것은 그 언제 때냐면 1894년이죠. 1895년이라고 했나요? 예, 곤치네요. 1894년 6월 달이고 위가 전투가 일어난 거는 해가 건너서 1895년 1월에서 2월 달이야. 그러니까
다 이후가 아니라 다 이전이죠. 이게 김구기물전 설치가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약간 1894년, 1895년인데 요게 이제 약간 미세한 차이 되고 6개월 차이로 이렇게 틀린 거야. 그러니까 연도를 정확히 기억을 해두셔야 돼. 참고로 갑신전병이 갑오개혁이 일어날 때 청일전쟁하고 동학농민운동이 같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 연도 순서를 좀 약간 복잡하겠지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전이기 때문에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사건 직후 이범진이 충생무 사건을 일으켰다. 그럼 나사건을 봐야겠죠. 자, 여기 보면 궁중들이 믿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승정원에 명하여 국상령을 내리고 그때 승지 조병원, 김학진 등이 반대했으므로 다른 사람을 시켜서 공포하게 하니 비로소 궁중들이 몰려갔다. 이에 온나라 사람들이 상복을 입었는데 대원군이 왕비의 시신을 난중에 찾지 못한다 하여 의간장을 결정했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 약간 보면 잘 생각하지 못하면 뭘로 생각할 수 있냐? 을미사변으로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을미사변 때는 장례식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장례식은 그 뒤에 시체를 못 찾은 상태에서 2년 후에 대항 제국이 성립되고 일어났던 거고, 요 때는 을미사변이 아니라 대원군이 나왔으니까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모군란 때야. 그래서 이모군란 때 그때 이제 그 혼란 중에 그 민씨가 없어졌어요. 민씨가 이제 그때 이제 장호원으로 튀었죠. 예. 그 죽은 줄 알고 그 이제 혼란 뭐냐면 이렇게 죽은 줄 알고 장례 준비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나 사건 직후에 이번째 충생문 사건이다 이거 아니죠. 충생문 사건은 한참 뒤죠. 1895년 10월달에 일어났던 사건이야. 그래서 1882년에 일어난 이모군란 사건 한참 뒤니까 틀려요. 충생문 사건은 아가파천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 이범진이나 이완용 같은 그 친미 칠령계통의 정동고등학교 출신들이 충생문을 통해서 몰래 고종을 정동에 있는 러시아 미국 대사관을 옮기려고 했다가 사전에 정부가 누설되어 실패한 사건이에요. 예. 그러다가 몇 달 뒤인 1896년 2월 달에 을미의병으로 경계관이 허술한 터서 틈을 타서 다시 한번 정동고등학교 출신들이 시도를 해서 성공한 것이 아가판천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 나사건을 이제 뭘로 이제 착각시키려고 하면 의도가 이모군란이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을미사변을 착각시켜가지고 이걸 맞게 유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충생공 사건을. 자,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순서를 나열하면 나가 다다다 아니죠. 처음에 뭐겠어요? 라죠. 라. 이모군란이니까. 그 다음에 그 나죠. 두 번째가 나가 이제 갑신전변 1884년에 일어난 갑신전변이고요. 그 다음에 가죠. 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다죠. 청일전쟁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해서 순서 이렇게 해서 틀렸고 그럼 답이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구한말 경제정책을 좀 볼게요. 자, 가는 나의 A 중에 어느 한 시기에 시행된 시책이다. 자, 이 시기의 그 정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렇게 했는데 당국은 농법 개선을 위해 농무 목축 시험장이나 모범 농장을 설치하는 한편 농업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영국인 기술자를 고용하고 농업학교를 설립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자, 요게 이제 그 제가 강의 시간 때 얘기를 했는데 농무 목축 시험장이나 농업학교의 설치는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죠? 미국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미국의 보빙사. 예. 그래서 보빙사 갔다 오고 나서 그렇게 이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관련된 내용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 1884년일 거야. 농무축 시험장이. 최경석이 이제 그 설치한 거니까 1884년. 그다음 농업학교는 2년 뒤 최경석이 이제 그 사망 후에 정부가 2년째 농무학당을 만들었어요. 이게 1886년이에요. 6년.
그리고 미국에서 각종 농기구를 수입했다. 왜냐면 보빙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양장업은 비단을 만드는 거죠. 비단이나 비단을 짜기 위한 생사 시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요때 양장을 진흥시켜서 양장공사를 설립하고 독일인 기술자를 고용해서 근대적 양장법을 보급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있는데 요것도 이제 요 시기 때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럼 그 당시에 왜 양장공사를 설치했냐? 그거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양장업이 있었죠. 독자적인. 근데 이제 주로 수출용이기 때문에 생산이나 비단 수출해서 유럽이나 미국에 이제 수출하기 위해서 그 당시 유럽인들의 어떤 취향에 맞는 것들을 생산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요걸 이제 노려가지고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했고 근데 이제 양장법 보급을 하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대개 1884년에서 1860년, 86년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면 요 시기에 해당하는 것도 이제 골라야겠죠. 가시기에서 나의 A 중에 한 시기에 시행된 시책이니까. 그러면 강화도 조약과 이제 군국기무처 이렇게 있고 있는데 일단 A 보면 강화도 조약은 몇 년에 있었어요? 1876년. 그다음 군국기무처는 1894년 6월달에 일어났죠. 그다음 아간파처는 그다음 1896년. 대한제국 멸망은 몇 년이에요? 1910년이죠. 그리고 3.1운동은 1919년. 중일전쟁이야. 중일전쟁은 청일전쟁 아니에요. 중일전쟁 1937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시기가 지금 1984년에서 86년 시기니까 일단은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예, 여기 시기가 여기 A 시기에 해당하겠죠. 1876년에서 1896, 94년 시기 여기 요 A 시기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이 A 시기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설명을 오든 것은 이렇게 있으니까 자, 이 시기는 청의 위안스카야 조선에 들어와서 내정과 외교를 깊이 관여했던 시기죠. 이모군란 이후에.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에 관여했던 시기니까 그 당시 맞죠. 1882년이니까 되게 농무 목축 시험장하고 2년 뒤에 이게 만들어졌으니까 시기가 일치돼요. 그래서 답이 2번 금방 나오는데 그럼 오답을 좀 분석해 볼게요. 당국이 토지조사 사업을 벌여서 지세 수입을 크게 증가했다. 이거는 1910년대죠. 10년대. 시기적으로 D죠. D. 그 다음에 이게 2번이에요. 답이. 여기 잘못 보시겠네. 당국이 농공병직 정책을 포방하여 가운데 대륙 침략이 본격화했다. 농업과 공업을 같이 힘쓰자. 그래서 농업은 한반도 남쪽, 공업은 한반도 북쪽 이렇게 했는데 요게 이제 몇 년도야? 1930년대죠. 대륙 병창 기지화 정책인데 요와 관련된 건 2예요. 2. 자, 당국이 스스로 철도를 부설하고자 했으나 외국의 반대와 그 다음에 자본의 부족으로 실패했다. 자, 이건 철도 자주권 관련된 내용이죠. 뒤에 이제 재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좀 연결시켜서 보셔야 되는데 요게 이제 언제 때냐면 그다음 1880년 우간에 우정사 설립을 해갖고 우리식으로 철도를 건설하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을미개혁 이후에 그 다음에 1894년에 공무항원이 설치돼요. 그래서 공무항을 통해서 철도국이 여기 만들어지고 그래서 나름대로 철도 체계를 통일시키려고 이제 시도했으나 자체 자본의 부족 때문에 철도 건설이 외국인이 이끌어 넘어갔죠. 그럼 뭐 대한철도회사라든지 그다음 서북철도사 철도국 이걸 통해서 경의선까지 놓으려고 했지만 잘 안 됐죠. 그러니까 이 시기가 되게 보면 어느 시기냐면 1880년대 후반부터 해서 1890년대 넘어가는 시기야. 그러니까 이제 대략 시기적으로 볼 때 요 B 시기에 해당하죠. 물론 A 시기에 약간 겁치기 하지만 D가 이제 더 했으니까 철도 건설 운동 관련돼 갖고는 1894년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뭐 나름대로 경의선도 만들려고 노력했고 여러 가지 지선도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됐던 시기가
1894년 이후부터 이렇게 그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암은 이후부터죠. 예.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당국은 탁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재정을 일원할게요. 은본위 합해제도를 시행하려고 했다. 자, 요거는 탁지부를 중심으로 왜 재정을 일원화시킨 거는 언제 때요? 갑오개혁이죠. 1894년이야. 궁극기무처 설치 이후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안 되죠. B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A에 해당한 건 2번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가시면 되고요. 자, 2번 문제인데, 자, 2번 문제는 제가 좀 쉬었다 갈게요. 이 문제는요.